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? 어제 영상을 하나 또 좀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역사 부분들이에요. 자, 시장의 역사를 알아야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나중에 향후에 또 어떻게 변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. 뭐 종목들 올려드리면 제일 좋아하시죠. 근데 그런 한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 어제 올려드린 그런 영상들 뭐 이런 공부가 훨씬 큰 겁니다.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좀 그 영상들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뭐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저 알람을 설정을 해 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 물론 뭐 영상 찍는 시간은 일정해요. 6시 50분 정도면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. 자, 근데 올라가는 시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날 조금 틀릴 수 있어서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좀 알람을 설정을 해 두시면 좀 그 올라올 때 알람이 울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. 자, 아침 시황 방송 같은 경우는 그날 장이 시작하기 전에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물론 뭐 필요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럽니다만, 자,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장 시작 전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. 그런데 금요일 아침 금요일 시황을 올려드린 게 그렇죠. 뭐 토요일 날도 보고 일요일 날도 보시는 것 같아요. 아침 시황은 그렇게 보시면 크게 많은 그냥 그 장 전에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반감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좀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 올라오면 바로 좀 보시면 좋겠다.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저 해외 쪽들 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그런 것들이 있었죠. 자, 미국이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저 금요일 날 그랬었죠. 그러면 청도에 있는 영사관 미국 니들로 나가 이렇게 됐죠. 자, 그러면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, 뭐 이 정도 한번 치고받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 기다릴 것이냐,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제재 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을 것이냐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한 주입니다. 거기다가 화요일부터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연준에서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이 연준에서 보는 시장의 가이던스라든가 정책 방향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저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굵직한 기업의 세 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애플, 그 다음에 아마존, 그 다음 구글. 자, 이 세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요.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버블 논란, 거품이다.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. 자, 과연 이번에 이 세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걸 거품이다라는 그런 걸 보여줄까? 아니면 뭐 성장을 하니까 충분히 뭐 이 정도 주가 수준은 용인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지. 자, 뭐 요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예요. 이번 주는. 자, 일단 뭐 주 뉴스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이 저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를 했죠. 뭐 그게 도 넘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. 미국 내에서 최악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단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그리고 저 BOA 쪽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었죠.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달러가 처음에는 약세를 보인 후에 뭐 그 다음에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처음에는 조금 미국 경제가 조금 좀 뭐 약간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어도 곧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죠. 자, 그리고 WHO에서
발표한 거는 코로나19 쪽에 피해가 큰 국가들, 이런 쪽에서 항체 형성률을 보니까 5에서 10% 정도밖에 5에서 10% 정도 수준이었다. 자, 5에서 10% 정도라면 이 자연적인 면역력을 갖추기는 좀 어려운 그 정도 수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기도 코로나 걸렸었죠. 그래서 좀 뒤늦게 후회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야, 그때 초기에 좀 다르게 대처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2차 확산은 경계하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께 서한을 좀 보냈어요. 그래서 한국 백신 개발이 선두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자,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가 있죠.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아직까지 임상 실험은 안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그쪽에서 좀 개발하는 백신, 이쪽은 항원항체 방식을 택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지금 7월달이나 7월달 다 됐네요. 뭐 늦어도 8월달 정도에는 아마 임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, 뭐 요런 게 잘 되면 내년 6월에는 뭐 2억 개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. 또 라이트 펀드에 추가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자, 이 라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몇몇 개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저 뭐 제넥신이 들어가 있고 뭐 LG화학, 녹십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뭐 요런 쪽에도 조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백신 관련해 갖고 제가 이 아침 시황 방송을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 시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드리죠. 뭐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백신 얘기할 때마다 뭐 우리나라에서 임상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은 제넥신입니다. 요런 얘기를 몇 번을 드렸어요. 그냥 보다 말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. 매일 신경 써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,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뭐 백신 관련되는 뉴스는 요런 게 있었고요. 5G 미국 쪽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.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건 하반기에는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, 요런 걸 의미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. 자, 인텔이 좀 많이 빠졌었죠. 뭐 인텔이 7나노 칩을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인텔이 한 16% 정도가 빠졌어요. 대신 뭐 그 경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AMD는 16%가 올라왔고요. 뭐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. 자, 그렇다면 인텔이 7나노 칩 요거를 좀 출시를 연기했다라는 거, 요런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뭐 요런 종목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봐야죠. 자,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글로벌 증시 뉴스 동향들 좀 짚어봤고요. 자, 시장 움직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국 시장 많이 안 좋았죠. 이게 약 3.8% 정도 하락했고 홍콩이 2.1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이 중국 시장의 하락 이유는 그거였죠. 뭐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,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쪽 다우가 0.68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S&P 500이 0.62% 정도 하락 마감, 나스닥도 0.94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56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뭐 미중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좀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4원 20전 올라오면서 또다시 1200원 위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움직인 모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좀 두들겨 맞고 시작했죠.
자, 이렇게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장중에 뭐 반등 시도를 했지만 되밀리고, 또 반등 시도를 했지만 또 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. 자, 일본 한번 볼까요?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미국 시장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. 자, 지금 22평선 위에 저 돌파를 하진 못했네요. 붕괴를 시키고 돌파를 하진 못했는데,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 자체가 좀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직까지 우려해야 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중국 차트 한번 볼까요? 중국이 많이 빠졌으니까. 자,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, 좀 22평선을 강하게 좀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뭐 반등 시도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,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에 어떤 이번 주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.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, 뭐 여기에 따라서 단기간에 변동성 자체는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증시 그때 수급 엊그저께 수급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매수를 약간 좀 했습니다. 개인이 2,800억 정도 사고 외국인이 840억 정도를 샀고요. 그 다음에 기관이 3,6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보면,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죠.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800억 이상을 조금 매수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253억 정도를 팔았고요. 기관이 427억 정도를 팔았습니다. 자,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개인이 469억 정도 매도, 외국인이 2,70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기관 쪽이 2245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, 자,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목요일날 한 5천억 정도를 팔았죠.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매도했던 것들 그걸 반 좀 넘는 그 정도 숫자를 다시 좀 이렇게 채워 넣는, 매수 쪽으로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46억 정도, 비교적 큰 편으로 순매도를 했네요. 콜 46억 순매도. 그 다음 금융투자 쪽은 콜옵션 쪽에서는 23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외국인은 콜옵션을 팔았고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샀고, 자,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풋도 10억 정도 팔았죠. 자, 이 얘기는 뭐냐 하면, 그쵸, 이게 시장이 조금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. 지금 뭐 하루하루 변동성은 나올지언정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직까지는 큰 변화의 조짐은 없다라는 게 외국인들 관점이고요. 자,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베팅을 해놨었어요, 그 전에. 자,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지금 청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일단 수급까지 옵션 시장 수급까지 다 좀 짚어 봤는데요. 자, 우리 시청자님들 그 옵션 쪽은 안 배우셔도 돼요. 옵션 쪽은 안 배우셔도 되고, 이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게 파생 시장이라서 특히 옵션 시장입니다.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 배우지 마시고요. 선물 쪽은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.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가 뭐고 매도가 뭐고 제가 하는 얘기도 좀 이해가 가요.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워? 나 초보라서 몰라.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모를 겁니다.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에 가면 선물 옵션에 대한 영상이 5개인가 그 정도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선물 시장이 이해가 갈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해 놓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, 그거는.
알아들을 정도, 직접 자기가 파생시장 뭐 선물 옵션을 하진 않더라도 옵션은 아예 배우지 마시고요. 선물 쪽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저거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좀 빠져서 시작했죠. 아침에 지난 금요일 날. 뭐 그랬다가 반등 시도를 좀 했었어요. 반등 시도를 했다가 뭐 장중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나?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. 저 청도 쪽에 있는 미국 영사관 뭐 폐쇄 조치를 한다라는 중국 쪽에서 니들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. 자,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밀렸어요. 쭉 밀렸다가 뭐 제대로 된 반등 시도는 못했고 금요일 오후장에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본 보면서 저 투자 전략까지 조금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.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2178포인트 정도 있어요. 자, 엊그저께 금요일날 2200포인트에 딱 턱걸이로 마감을 했는데요. 자, 오늘 만약에 뭐 이 22평선 지지를 받고 또 2200을 회복하고 그렇게 마감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돼요. 자,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좀 있습니다. 변수가 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. 뭐 여기서 지지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요. 자, 뭐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미국 쪽에 저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런 쪽이 실적이 약간이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면 지금 그런 논란이 많아요. 뭐 버블에 대한 버블이다 뭐다 이런 논란이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돼요. 여러분들 지금 매매를 좀 그렇게 어리석지 않게 매매를 하셨으면요. 아마 계좌에 수익이 나 있는, 물론 뭐 손실 나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게 정상인 시장이에요. 이거 나는 계좌에 전부 다 파란색이다 이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계속 이렇게 뭐 매매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,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한번 깊숙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정상적인 경우는 뭐 플러스가 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야 정상이에요. 뭐 플러스 나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요. 자,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일단 현금을 만들어 두세요. 현금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두시고,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2평선이 지금까지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요. 자, 분기점이에요.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면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깰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어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되면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요,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실망감 이런 걸로 이어져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더 으르렁대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. 그래서 현금은 일정 부분 보유를 해야 될 시기가 또 됐습니다. 변곡점 근처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러면 뭐 아래로 빠지게 되면 그 있는 현금으로 나중에 상황 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.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종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두시고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. 그러다가 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, 방향을 잡는 쪽으로,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. 뭐 현금 좀 만들어 두십시오, 이 얘기입니다. 자, 뭐 오늘도 장 시작 전에 미국 선물 쪽 요런 쪽도 좀 잘 좀 살펴보시고요. 장중에 중국 시장 움직임들 요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좋겠죠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